예,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날입니다. 박석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책 가지고 오셨어요. 예. 환경과 빈부의 두 세계. 예. 이 부제는 박 교수님 붙이신 부제고. 제가 이걸 붙이고 표지 디자인도 사실은 제가 한 겁니다. 그래요? 예, 저기가 북한의 해산이라고. 예. 북한 해산 도시가 도시에서 나무를 떼니까 어마어마한 대기 오염이 나고, 애도 북한에 지금 굶주린 무슨 꽃제비 이런 애들. 뭐 그런 거죠. 굶는 애들이고. 예, 그걸 약간 요 뒤에 지금 공장 이 나무를 떼는 겁니까? 나무를 떼가지고 공장도 아니고 도시에 집에서 나무 떼가 나오는 북한 그래도 해산. 굴뚝이 있고 목욕탕인가? 나무를 뗀다. 예. 이 잭 홀랜드 교수는 버클리 대학교. 유명한 에너지 기후 이런 전공하시는 영어 제목 원제는 The Real Environmental Crisis입니다. 진짜 환경 위기는 뭐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저기인데 이제 보면은 일종의 뭔가면은 부국 환경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20세기는 주로 저거잖아요. 라이첼 칼슨의 환경 비관론적 입장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21세기에 환경 낙관론.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잘 사는 데서 훨씬 더 환경이 더 좋고 거기에 쭉 나오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인구 문제라든지 제가 저 제목을 다 붙였어요. 장의 제목을. 원래 있는 제목보다 제가 이제 따로 붙였는데 한 가지가 제가 붙여놓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게 저 6장이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라고요. 예. 그 지구온난화 진실인가 사기극인가 그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목을 너무 부드럽게 온건하게 출판사에서 혹시 깜짝 놀라서 출판사는 나중에 내가 얘기하니까 다음에는 좀 바꾸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기인가? 진실인가 사기극인가? 사기극인가? 그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일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과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과잉 걸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자연의 하나의 주기적인.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냐. 소위 맨메이드 글로벌 워밍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잖아요. 그래서 논쟁인데 저분의 이야기는 맨메이드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면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는데 이 지금 대륙권 위에 있잖아요. 상층에서는 그 상층 기온을 측정한 것이 1980년대 이후예요. 그 전에는 인간이 지구의 그 상층을 측정을 안 했는 거지요. 방법도 없었겠군요. 없었죠. 근데 그걸 측정해 보니까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가 지면 때문에 또 도시화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도 있고 CO2 때문인지 그렇죠. 인간의 활동 어떻든 맨메이드의 결과인지 아니면 자연의 어떤 사이클리컬한 자연의 자연적 주기의 결과인지 요즘 추워 죽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분이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저겁니다. 이분이 바로 아까 제가 정확하게 아시는데 에너지를 잘 알기 때문에 9장에 보면은 화석 연료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이 지금 태양 에너지 나오거든요. 태양광. 11장 원자력 계획이군요. 그렇죠. 핵무기에서 구원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전하고 핵무기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대통령부터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이번에 새로 저걸 가한 게 뭔가 하면은 이분이 에너지 전문가라 가지고 특별히 14장 중에서 3장을 말입니다. 에너지에다 할당했다고요. 그렇군요. 이 시대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좀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뒤에는 보면은 이제 교통 문제도 들어있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 선택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봄이 명제다 그러는데 저는 저게 21세기로서는 저게 명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환경 명저, 예, 예. 환경과 빈부의 두 세계. 예. 박 교수님께서 옮기신 그 책입니다. 예, 예. 부피가 꽤 되는군요. 예. 이 책 좀 예, 두고 예. 두고 한번 가시죠. 제가 예.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꼭 좀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규재 대표님이 소개해 주니까 엄청나게 책이 잘 나간다고 출판사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야 이거 굉장한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운명을 바꾼 물전쟁. 예. 여기는 물이 없는 데죠. 아, 여기 있습니까? 그렇죠. 물이 근데 지하에 있나요? 아니 이스라엘도 실질적으로 지중해 때문에 그런지 한 580mm 정도가 비가 오더라고요. 그 LA보다는 비가 많이 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옵니까? 우리는 1300입니까? 예. 적게는 오지만은 그래도 비가 오는데 저기가 비가 물이 아주 부족한 데죠. 예. 그래가지고 다 사막이고. 예, 지난 20세기에 물 전쟁이 크게 있을 때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1세기가 이제 20세기는 오일 석유 때문에 전쟁을 했지만은 21세기는 아마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지금 혹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주변 예루살렘, 예.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중동 전쟁에 예, 예. 상당히 이 물도 작용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죠? 예. 어. 저 물 때문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예. 이스라엘, 지금 요즘 얘기되고 있는 예루살렘 다 이제 그때 예. 이 물 전쟁 때문에 지금의 이 그 국경으로 굳어진 거죠. 갈등이 생겼고. 예. 한번 보시죠. 예, 한번 보시죠. 예. 예. 자료를 한번 올려 보십시오. 예. 예. 다음에. 이거 말고. 예. 예.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저 물 전쟁 이야기인데 예. 이 결국은 이 물 전쟁 때문에 오늘날에 지금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이 지금 동예루살렘은 아랍이고 예. 서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였다고요. 예. 그런데 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갔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요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옛날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는 저 라이벌이란 말이 리브에서 왔다. 물 전쟁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강을 예. 둘러싸고 이제 서로 뺏고 하다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세기에 와가지고 전쟁다운 전쟁은 저게 처음이다는 거예요. 물 전쟁은 저게 이제 처음 그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요르단강에서 일어난 거죠.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는 지금 물이 부족하다 이거죠. 예. 물이 부족하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물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물이 부족한데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 하면 in future 미래에는 전쟁이 물 때문에 일어날 거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 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월드뱅크에서 21세기의 전쟁은 바로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저런 얘기들이 이제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제3차 중동 전쟁. 예. 또 다른 말로 요르단강 물 전쟁, 뭐 6.1 전쟁. 요르단강 물 전쟁 이런 말도 쓰는군요. 예. 제가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제 저서 중에 그 환경 재난과 거기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바로 이게 67년도 6월 5일 날 이스라엘이 전면 공격을 해가지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예.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위에 있던 시리아가 요르단강 상류에 물길을 차단한 거죠. 예. 요걸 우리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밑에가 사해 저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저기에 64년도에 말입니다. 예. 내셔널 워터 캐리어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예. 국가 수로 프로젝트를 완공을 했어요. 예. 저게 뭔가 하면 저기에 있는 저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뽑아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은 siphoned water from the sea of Galilee. 예. 저기서 물을 뽑아가지고 국가 전체에 이제 물을 보내는 거죠. 갈릴리는 호수잖아요. 호수죠. 그 물을 저렇게 지금
저 운하를 통해서 뽑아 쓰고 있군요. 예, 저기에 보면은 지금 텔아비브에도 지나가고. 예. 저게 뭔가 하면은 일부는 커넬로 되어 있고 일부는 터널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관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쭉 뽑아내는 거죠. 쭉 뽑아내는데 이걸 이제 64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쟁 배경을 제가 있는 영어 그대로 이제 적었는데 뭔가 하면은 이 프로젝트를 완공을 하니까 아랍 국가들이 예. 저걸 그냥 두면은 이스라엘의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까 저기에 있는 내용이 저겁니다. 이스라엘 자체도 아랍권에는 위험이 되는데 저 물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더 아랍에게는 위험이 될 것이다. 예.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저기 보면은 그래서 뭔가 하면 64년도 1월 달에 아랍 리그 서밋 저게 뭔가 하면 아랍 연합 예. 국가들이 카이로에 모여가지고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테빌리시먼트 오브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의 아랍의 상당히 그 아랍 국가의 위험이 되니까 예. 사전에 저거를 없애야 된다. 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큰 위험이 되고 그리고 저 요르단강을 the diversion of 요르단 워터 요르단강 물을 이걸로 가지고 빼가지고 바꾸면은 아랍의 더 위험을 멀티플라이 아주 더 크게 할 것이다. 가중시킬 거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뭔가 하면 저 또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하면 아랍이 이스라엘 그 있긴 저 내셔널 워터 캐리어 그 아랍 수로에다가 35% 물을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저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저기 보면은 시 오브 갈릴리의 물을 이스라엘에 뽑아가려 그러니까 저 위에 보면은 저게 있어요. 저기 나오죠. 하스바니 리버. 하스바니 강하고 바니아스 강역이 있다고요. 예. 바니아스 강 물을 이쪽으로 야르묵 강으로 요렇게 빼버리려고. 아, 갈릴리 호수로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갈리 호수 물은 이스라엘이 뽑아가니까 예. 그걸 35%를 줄이자. 뽑아가면은 이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뽑아내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가는 하스바니 강하고 예. 바니아스 강의 물을 아예 뽑아가지고 시리아 쪽으로 돌려서 예. 야르묵 리버로 예. 아예 뽑아버리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가면 64년도에 뭘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것은 저 위에 두 강의 물을 야르묵 강으로 뽑는 거는 주권의 인프린지먼트 오브 소브라인 라이트 이 뭔가 하면은 그 이게 저 자기 나라 주권에 예. 주권에 위반된다. 그걸 선언하고 이제 65년도에 보면은 국경에 무슨 좀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군요. 예, 여기 뭐 이스라엘 파머를 시리아가 슈팅하고 뭐 또 그 저 군인들 보초병들을 뭐 슈팅하고 했는 것도 있고 예. 그럼 이스라엘 탱크라든지 뭐 이런 데를 저기 있던 그 아랍 헤비 무빙 뭐 머신을 공격하고 했다고요. 그 저게 이제 저 공사를 했는 거지 저 사람들이. 예. 위에 공사하는 걸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지금 그 저 위에 있는 두 강물을 다이버전 바꾸는 거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저것 때문에 일어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6.1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렇군. 67년에. 예. 그 전쟁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저 The Six Day War. 예. 물 때문에 시작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일어났는데 뭐 했느냐? 이집트하고 요르단이 시리아를 지원한 거죠. 예. 그 이스라엘은 시리아하고도 전쟁하고 이집트하고도 전쟁하고 요르단하고도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 내에 또 뭐가 있느냐? 팔레스타인들이 있는 거죠. 예. 거의 네 아랍과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이것이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과 하는 거 하십시오. 그리 완전히 이거 이스라엘이 밑으로 싸우고 위로 싸우면서 다 이긴 거죠. 여기 보면 골란 고원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이죠. 웨스트 뱅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자, 시나이 반도까지만 예.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대성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라이프지에 나온 건데 저기 그림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병사가 수에즈 운하까지 가서
간 거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까지 예. 진격한 거지. 진격을 했고 거의 뭐 지금 저게 완전히 승리한 거지 저게. 요것을 정리한 건데 6.1 전쟁을 정리한 건데 보면은 이거예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군사 행동을 개시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놀라운 선제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이집트 공군을 떠도 않은 비행기를 그냥 초토화시킨 거죠. 예. 잽싸게 이걸 해가 3시간 만에 전투기죠. 350대를 격파하고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장갑차와 보병으로 시나이, 골란고원, 산, 그다음에 뭐 아랍권 예루살렘, 그 동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가자까지 다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유엔이 이제 정전 협상을 중재를 한 거죠. 결과가 이게 완전한 승리죠. 저게 저 신문에 난 건데 완전히 토탈 이스라엘 빅토리라 나오잖아요. 그죠? 저게 그거 이게 이제 그때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이렇게 세로 그리가 했는 내용들 보면은 저거 있잖아요. 보면은 완전한 승리가 all over the 예루살렘의 모든 걸 점령했다는 거예요. 점령하고 또 서안, 가자, 뭐 골란 고원 그 마지막에 이야기가 이제 이걸로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뭐 이런 정도로 된 거죠. 완전히 지금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스라엘이 국토하고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변했느냐. 예. 그걸 우리가 볼 게 있는데 47년도 저게 뭔가 하면은 지금 유엔이 저런 식으로 분할한 거죠. 그 세계 지역은 팔레스타인으로 하고 했던 거죠. 예, 저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똑같이 저걸 했어요. 건국을 했어요. 48년도에. 예. 제가 옛날에 저 이스라엘 대사하고 뭐 그 저 연구 교류 때문에 몇 번 봤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당히 친밀감 느껴요. 당신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같이 생겼다 뭐 이러면서 예, 여기 보면은 48년도에 이제 이걸 그래서 나이가 같군요. 그런데 67년도 전쟁 때문에 보십시오. 가자 지구, 서안, 예루살렘을 다 뺏은 거죠. 시나이까지. 예. 이게 바로 6.1 전쟁 결과고 그다음에 이제 6.1 전쟁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걸 일부 가자하고 시나이에서는 철수를 합니다. 철수하고 지금의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그 저 팔레스타인하고 지도라고요. 예. 저 녹색으로 된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보십시오. 저게 다 뺏었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 선들이 다 뭐냐 벽을 쌓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그 서안에도 말입니다. 서안 지역 웨스트 뱅크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뭐냐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 예.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저기 보면 소위 이제 정착촌이라는 이름의 저러다 있는 거죠. 저러두고 골란 고원, 골란 하이츠가 이스라엘이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기에 물을 뽑아가지고 밑으로 다른 걸로 뽑으니까 공격을 한 건데 저것도 뺏은 거죠. 그 서안 지역하고는 결국은 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저런 거라고 저 예루살렘도 결국은 이제 지금 저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저 이스라엘 거죠. 저렇게 된 거죠. 됐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그 말고 또 하나가 뭐냐. 이게 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한 게 뭐냐 하면은 요르단강 상류에 물 관할 거를 이스라엘이 뽑았는 거예요. 휴전 협정하면서 이거는 못 준다 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안 지역의 지하수 관할 건도 지금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물 전쟁 때문에. 그 지금 저 서안 지역의 팔레스타인이 지금 저게 살고 있지만은 말입니다. 예. 물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의존밖에 못해요 지금 현재로서. 그렇군요. 예, 서안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정착촌도 이스라엘에 의존해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거죠. 저게 거의 아주 독특한 물 전쟁이 저렇게 되는 거죠. 하나 이제 몇 가지 자료 중에서 뭐 우리가 볼 필요 있는 게 뭔가면은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3배나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시나이 반도하고 다 뺏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뭔가면은 전쟁 동안에 서안 지역에 살던 아랍 사람들이 30만이 요르단으로 도망갔는데 예. 그 중에서 6만만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과정에 나갔다가 다시 못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하여튼 그 전쟁하는 바람에 섣불리 저 물을 건드리다가 그리고 실제로 국제법으로
잘못한 건 누구냐? 시리아가 잘못한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게 국제법으로 시리아가 요르단강 물 상류를 잘라가지고 가져간 것이 잘못됐느냐? 국제법을 저 사람들은 위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보면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그림이 뭐냐? 저게 이제 이스라엘촌이군요. 이스라엘이 조래 살았다고요. 그 유태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에 저런 식으로 일부만 살았는 거죠. 일부만 살았는데 결국은 이제 유엔에서 1940 보십시오. 1946년도에서 뭔가 하면 거의 팔레스타인이 살잖아요. 저 녹색이 다 팔레스타인이라고요. 팔레스타인이 저 이스라엘 영토를 완전히 점령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유엔이 요만큼만 이제 저 흰색이 이스라엘이고 녹색이 팔레스타인으로 준 거지요. 줬는데 저기 보면은 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쫓아내고 자기 나라를 저런 식으로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저렇게 해놓고 결국은 전쟁이 나니까 보십시오. 67년도 나고 지금은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뭐 거꾸로 됐죠.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완전히 거꾸로 됐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국토 관리의 승리다. 팔레스타인은 보십시오. 저렇게 뭐 처음에 46년도 저렇게 갖고 있다가 그리고 물 관리를 아까 보십시오. 국가의 전체의 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뽑아 가지고 곳곳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자원 이용률이 95% 같으면은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물에 100이 같으면은 95%를 인간이 쓴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한 25% 쓴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밖에 안 됩니까? 그 나머지는 다 이제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거고 지금 잘 사는 나라일수록 수자원 이용률이 높지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7%라는 이야기. 그게 제대로 국토 관리를 못 하는 거지.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국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니까 못 사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볼 만한 겁니다. 같은 서한 지역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저기에 팔레스타인이 사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루에 73리터를 쓰고 WHO 기준은 뭔가 하면 인간이 적어도 하루에 100리터는 써야 되는데 저래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240 내지 300리터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저 쓴다고 할 때 쓰는 거에는 뭐 음식, 저 요리용, 뭐 세탁, 샤워, 음수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한 300, 한 5, 60 썼지요. 근데 지금은 약간 물 전략을 조금 줄어든다 그러는데 여전히 그하고 지금 그 인도 같은 데는 뭐 이제 물 쓰는 것이 저거보다도 뭐 몇십 리터밖에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도 옛날에 이제 문명화되지 못하면은 물 사용은 적고 좀 문명화되면은 많이 쓰거든요. 그 저게 이제 저 자료 보면은 저거 나오죠. 그 팔레스타인이 절에 서는데 그 밑에 있는 자료를 하나 보면은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서안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샐러리의 5분의 1을 물값 주고 있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오면은 저게 뭐 일부 180입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완전히 지금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지금 팔레스타인 저 서안 지역의 저분들이 저기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그 물건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가는데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뭐 계속 떠나고 이런 거죠. 지금 그 결국은 저 나라가 저래된 것도 뭔가면은 제대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국토 관리하고 물 관리에 실패를 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라를 관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물 건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계 물 분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다국적 강은 제법 큰 강들이 작은 하천까지 하면 뭐 많지만은
216개가 있다. 저게 보면은 아프리카에 64개, 아시아에 60개, 그 다음에 유럽에 68, 북아메리카에 46, 남아메리카에 38개. 저게 뭔가면은 예. 저 지금 다국적 강들이에요. 그렇고. 그리고 지구 육지의 46%가 여러 국토 다국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두만강 같은 건 다국적 강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낙동강은 다국적 강이 아니죠. 그 다국적 강으로 되어 있는 면적을 유역 면적을 다 하니까 지구의 46%가 보니까 다국적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만큼 많아요. 많고 또 이제 하기야 뭐 강이 경계를 이루고 뭐 이렇게 그렇죠. 본다면 그렇겠군요. 예.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다국적 강 때문에 국가 간 이 수자원 협정을 한 거예요. 저기 보면은 뭐 지금까지 145개, 뭐 조금은 달라지겠죠. 저게 2005년도에 나오는데 지금 최근 건 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보면은 수력 발전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협정을 갖고 있고 예. 또 물 사용, 뭐 홍수 방지, 산업 할당, 준, 오염, 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쭉 협정을. 그 지금 현재 가장 다국적 강으로 잘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유럽의 라인강이에요. 라인강은 7개 나라가 있으면서 거기에 6천만이 산다는 거든. 그 유역에. 예. 근데 굉장히 협정을 잘하는데 지금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한번 보십시오. 물 분쟁의 위험한 강이 지금 나일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저기도 물이 부족한데 뭐 아스완 댐도 만들고 뭐 하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지금 제대로 물 공급을 못 받고 하는데 저기가 물 분쟁, 물 전쟁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이집트가 싸우면 누구하고 싸웁니까? 저 위에 있는 수단이. 수단, 우간다, 뭐 케냐도 일부 들어있고 에티오피아도 들어있고 뭐 여러 지금 위에서 물을 자르고 안 보내주면은 밑에서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저겁니다. 여기에 메콩강이 말입니다. 저도 골치 아파요. 예, 저기 보십시오. 저기가 줄줄이 댐 아닙니까? 저런 데 가지고 고인물은 썩는다 이런 소리 하면 막 혼날 겁니다. 저 줄줄이 댐이죠. 저기. 계속 댐 만들고.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물 사용량이 저게 이제 증가하는데 가장 증가량이 빠른 데가 됐냐? 아시아예요. 물 소비 증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도 이런 이야기 나왔죠. 뭔가 하면은 물 산업 규모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아마 특히 아시아 지역에 물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요건이 좋지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은 지금 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요. 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번 정부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물 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저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해야지 우리가 좀 먹고 살 게 있는데 지금 뭐 4대강 물은 다 버려버리고 여러 가지. 태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4대강 사업이 태국으로 뭐 수출된다. 그 했는데 뭐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이 됐는데 그 자체 내에 무슨 여러 가지 국가 내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보십시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국적 강에 적용되는 원칙들 몇 개만 한번 보십시오. 한 두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는다. 동등 이용의 원칙이 저기에 위반돼 가지고 시리아가 잘못한 거지 저게. 아, 그렇군요. 저기에 보면 국제 그 물 협정에서는 위반되는 겁니다. 저기에 보면은 이 동등 이용의 원칙이 뭔가 하면 Principle of Equal Use라 해가지고 다국적 강과 같은 자연 자원을 공유하는 2개 이상의 국가는 동등하게 이용한다. 그 상류의 강 이용이 하류의 강 이용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이게 원래 저겁니다. 그 다국적 강 이용에 대한 헬싱키 규칙이라 가지고 66년도에 됐고 저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유엔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제 간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 그 물 분쟁, 요르단강 물 전쟁에서 시리아가 위에서 물 자르면 안 되죠, 저게. 그렇군요. 저기 잘못한 거죠, 저게.
저기서 결국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공격당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그 아랍의 국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이 공격할 빌미만 준 거죠. 예. 주고 완전히 그냥 바보 되고 망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다국적 강의 이 국경하고 예. 월경에 대한 국경을 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다 있잖아요. 바다. 예. 바다는 여기 선 꺼놓고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바다다 그러면은 중국 배가 들어오면은 납하잖아요. 예. 선을 넘으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강은 어떠냐? 저게 지금 압록강인데 저도 저기 한 가봤는데 보면은 압록강하고 여기 보면은 국경은 가운데로 지나가요. 예. 지나가는데 우리가 단둥 같은 데 가면은 지금 관광배가 있습니다. 예. 저걸 타고 말입니다. 강을 가운데를 넘어가도 괜찮아요. 월경이 아니에요. 강은. 강은 저게 뭔가 하면은 저쪽 연안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발만 거죠. 올리면 돼요. 발만 안 올리면 되는군요. 예, 발만 안 올리면은 이것이 월경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뭔가 하면 저기 다 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단둥에서 배 타고 북한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 북한 병사를 구경하고 발만 안 올리면은 월경은 아니에요. 저게 이제 국제법이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강이 가운데가 국경이다. 예. 배 타고 지나가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저게 국제법으로는 강은 발만 안 올리면은 그러니까 강이라는 게 이제 예. 이 가운데가 깊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가려 그러면 자인이 가운데로 가야 되고 예. 서로가 이용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까지는 가고 예. 저쪽에 발만 안 올리면 되는군요. 발만 안 올리면 월경은 아닌 그런 룰이 있어요. 규칙이군요. 예. 저게 이제 국제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가 말하자면 그 외에는 바니하스 강이다 뭐 이런 데 물을 빼기로 한 결정 자체에 대해서 예. 국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거는 시리아가 잘못된 거라고 의견을 치를 봅니까? 그렇죠. 전문가들은? 그렇죠. 위에서 그렇군요. 실제로 저런 것들을 또 저거죠. 우리 지금 지난번에 그 북한강 위에 금강산 댐 예. 저것도 저거죠. 국제적으로는 위반이죠. 우리 북한강의 물을 예. 빼가지고 동해로 넘겼잖아요. 예. 잘못한 거죠, 저게. 그렇군요. 국제적으로 저게 지금 헬싱키 룰에 따르면은 잘못된 거죠, 저거는. 그 상류에서 하류의 물 사용을 제한하는 거죠. 병은 한해가 안 되는 거죠, 저게. 그런 측면이 또 있군요. 저게 이제 헬싱키 1966년 예. 아니다. 66년. 6년입니까? 예. 6년 헬싱키 조약이고. 헬싱키 룰로 되어 있는 거죠. 헬싱키 규칙이다. 예. 중동에는 기본적으로 물 부족. 예, 물이 부족하죠. 예. 앞으로도 또 저런 게 생길 수 있나요? 충분히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21세기의 전쟁은 석유보다도 물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이 이제 그렇죠. 예? 말하자면 다국적 압록강. 압록강도 그렇다. 압록강 중국 두만강은 러시아까지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운명을 바꾸었던 그 6.1 전쟁이 물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건 또 오늘 또 처음 공부합니다. 참 이 공부가 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